떨어지는 카카오에는 날개가 없는 걸까요? 물론 이제 저점이 4만 원을 딛고 4만 2천 원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네카오 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요. 오늘 주가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의 주가는 현재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주였죠. 예, 국민주 지금은 약간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꼽혔는데 이제 더 떨어져도 큰 감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네네. 가까운 지인이 이 종목을 정말 많이 투자했거든요. 네네. 지금 저점인 것 같은데 더 사도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저는 아직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꼭 이런 플랫폼주, 뭐 이런 인터넷주를 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두 종목은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21년 9월 달부터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그때가 이제 정부의 규제가 시작이 됐었던 상황이죠. 이제 독점화에 대한 부분에서 플랫폼 규제가 강력하게 시작이 됐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이런 뭐 이제 광고 시장이 조금 둔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할 상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밸류적으로 계속적으로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고 분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뭐 이런 주주들의 이런 가치가 희석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맞아요. 또 증권가 보고서도 또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하향이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카오톡 정말 많이 쓰고 네이버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상 좀 쉽지가 않다. 근데 주가 올라갈 때는 카카오 맨날 그 카카오 아저씨 막 이런 분들 그때도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카카오 안 쓰십니까? 카카오 누가 안 써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조장하면서 네네네. 카카오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맞습니다. 완전 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관심이 커지고 기대감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땐 역으로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보다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게 사업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뭐 웹툰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또 주가가 엄청나게 좀 좋아졌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택시부터 시작해서 뭐 페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수익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고요. 무엇보다 여전히 분할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투자하기에는 아직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카카오 쓰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광고 매출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실적에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광고 많이 늘어나서 그러면 3분기까지는 안 좋지만 앞으로는 광고 매출 좀 좋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여기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식적으로 별명이 카카오 저승사자입니다. 왜요? 제가 카카오 고점 날 네이버 종토반에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요? 왜 네이버에 쓰셨어요? 카카오에 안 쓰고? 이거 네이버 종목 토론실이 제일 핫하기 때문에 네. 글을 써놨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이 고점이다. 아니, 써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그날이 카카오뱅크 지령신? IPO에 수급이 들어오는 날이었고 그게 가장 큰 기대 수급이었기 때문에 네. 그날이 고점이다라고 제가 지금 로그인 해놨거든요. 이거는 뭐 방송에서는 외부 방송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카카오를 6월 23일 날 밤 10시에 글을 써놨습니다. 이거 좀 보실 수 있나요? 스캔 저희 되나요? 네, 일단 뭐 연결은 돼 있긴 한데 네. 욕 제가 써놓은 거 아니죠? 육두문자 없죠? 육두문자는 없는데 약간 좀 이게 좀 수위가 공격적인 있나요? 수위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까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카카오는 여전히 카카오 페이지를 IPO할 거고요. 카카오 엔터를 IPO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 23일 날 글을 쓴 이유도 카카오뱅크 IPO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요 소위 말하는 고점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후에 떨어진 거 보시면은 지금 폭포수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도 18조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카카오톡의 광고 매출로 이 18조라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흉인 지주사로서의 카카오라는 이 그룹사, 카카오라는 이 상장사가 과연 배당을 얼마나 줄 것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GS라든지 아니면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배당률 5%, 6%대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에서야 지주사가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LG 같은 경우, SK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서 주주 환원이 3에서 4%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경제성에 의해 가지고 이게 수급에 의해 가지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 3에서 4%라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경기 방어주 코카콜라를 포함 월마트, 펩시 이런 모든 기업들이 1년 동안 주주 환원을 주는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는 도대체 언제쯤 이러한 수준의 주주 환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언제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매수 매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김대중 고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때 왜 주가가 안 움직이고 네. 하락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앵커는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략 한 2,500만 계좌 현재 활동 계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숫자는 어떻게 배우시는 건지 늘 회사에서 궁금합니다. 계속 교육을 네. 받습니다. 그런데 2,500만 계좌 중에서 네. 가장 많은 수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뭘까요? 삼성전자입니다. 그쵸? 550만 계좌가 삼성전자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카카오예요? 110만 계좌가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현대차인데 네. 일단 개인 투자자 투자 비중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터닝 포인트의 흐름을 만들어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개인이 들고 있어서 좀 어렵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카카오의 계열사가 몇 개일까요? 뭐 셀 수가 없지 않아요? 거기 120개입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삼성그룹은 계열사가 몇 개일까요? 모르죠. 80개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또 그거. LG나 SK가 100개가 좀 넘습니다. 카카오가 좀 많군요. 네, 카카오가 계열사가 상장 그 그룹사 중에서 가장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계속 그러네요. 상장 이슈가 이제 불거져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해당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 하락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앞서 지인분께서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데 추가로 매수할 자리를 언제쯤 잡아야 될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이버를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움직임 자체는 오르내림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죠. 주가가 하락 과정에서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롤링이라고 합니다. 롤링? 주가가 한번 이렇게 휘져서야 됩니다. 위아래로 한 차례 등락이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한 차례 등락이 있었죠. 그러면 물량이 회전된다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주가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카카오를 이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하시고 한다라면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과정에서의 지점이 아니고요. 네. 일정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주가가 한 차례 상승했다가 또 조정받고 이런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난 이후에 그때 추가로의 진입을 해서 어차피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다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매수 시점을 그 롤링 과정에서의 흐름에서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롤링. 예. 뭔가 수급의 손이 바뀜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요동을 치면서 결국엔 그러면은 오래 물려 있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손을 놓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히려 그때가 더 담을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구간에서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감 관련해서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정부에서 계속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 이번에 국감 관련한 뭔가 이슈가 좀 불거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네카오라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 주요 이제 CEO를 비롯해서 관리자들이 이번 국감에 아마 불려갈 겁니다. 증인 네. 채택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번 국감은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한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4월을 건 승부처. 란 말이죠. 정치권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 여야 간 국감을 통해서 선명성 경쟁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이슈로 도마 위에 오를 게 아마 가짜뉴스, 여론조작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네. 원래는 카카오 네이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상임위 하면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뭐 과기정통이라고 하는데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네이버 카카오 지금 경영진을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놔도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다 불려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아시안 게임 때 뭐 축구 뭐 남자 축구 8강전 여론전에서 뭐 중국 쪽으로 비춰지는 뭐 그런 이제 댓글들이 뭐 대거 달아지면서 이것도 지금 또 정치권에서 추가적으로 포털 규제를 한 빌미로서 사용될 지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네이버를 카카오도 그렇지만 추가 포털 규제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번 국감 시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이버 카카오 그중에 사실 네이버 걱정보다는 카카오 주주분들은 카카오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오늘 뭐 안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회도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굳게 이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 왜 또 안 좋은 얘기 하려고? 너무 제가 세게 말씀드려서 좀 이렇게 물타 주시려고요. 만약에 예. 카카오를 언젠가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기회를 잡겠다라고 하시면은 글로벌 테크 기업, 특히 아시아 테크라고 볼 수 있는 항생 테크 지수랑 카카오의 방향성이 일치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투자를 하셔도 된다. 왜 항생테크를 보는 거예요? 네이버를 실제로 보시면 네이버가 작년 11월 이후부터 주봉의 이제 등락을 보시면 항생테크랑 방향성이 일치합니다. 네. 말 그대로 패시브 자금이 아시아 테크 기업에 대해 가지고 텐센트, 알리바바 혹은 네이버나 카카오, 소프트뱅크 이런 많은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볼 때 수급을 일치하게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서 지금 카카오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방향성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기관 쪽에서도 어찌 보면 외국인 쪽에서도 좀 매수 매도를 고려하는 기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고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고수의 의견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니까 뭐 자회사 많은 얘기 해주셨죠. 손석우 고수는 다음 존재감 의미에도 카카오톡은 건재하다.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직도 남아있다. 하창원 고수는 정책 이기는 산업은 없다.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탑5 1위 주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